에릭슨의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하고 애를 가진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독일로 넘어와서 보니까 완전 막 확연하게 틀린 그런 상태로 돼서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유태인과 재혼을 하면서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그 안나 프로이드, 그 지그먼트 프로이드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를, 안나 프로이드가 우리가 프로이드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뭐죠? 우리 방어기제를 정립시킨 게 안나 프로이드거든요.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심리학자로 됐고, 또 에릭슨을 보면 아까도 발표하시는 분도 얘기했지만 학위가 없는데 하버드대에서 한 10년간을 어떤 생애 주기라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이제 퇴직한, 야 진짜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한번 피드백을 하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자아심리학이죠. 따라 얘기하면 나는 누굴까? 내 아버지는 누굴까? 내 친아버지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에릭슨이 극단적으로 나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극단적으로. 그 son of myself,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에릭슨의 심리사의 이론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이, 우리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다루었는데, 물론 이것만은 아니죠. 이것만 아니죠. 뭐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100% 그렇게 다 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건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항 대립이라 해갖고 긍정과 부정이 비율로 따져볼 때는 한 긍정 부분이 한 51%, 그 부정 부분이 49% 이렇게 됐을 때 말이, 사람 그 발달 단계를 위기를 극복하면서 풀어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 대신에 에릭슨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청소년기.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 심리적인 유예 기간이라 해서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막 그 질풍노도기에 막 자아 정체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가는 그 청소년기에 기다리지 않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뭐 의사가 돼야지, 영어 영문학과 우리 교수님처럼 교수님이 돼야지, 뭐 이런 것만 계속 강요하니까 아주 정체감의 혼란기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했다. 어떤 유예 기간이 있었다. 기다려줄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슈, 어떤 문제가 있고 부모에게도 이슈가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학의 아버지라 하는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훌륭하신 심리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어떤 폐쇄적인 인간관, 아니 무의식 결정론, 딱 결정이 돼 있어. 프로이드가 볼 때는 결정이 돼 있는데, 그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통찰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지만 그 성격은 안 바뀌어. 참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학적 입장이라든가 구조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한 것만 해도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프로이트가. 근데 이제 이 에릭슨은 어떤 그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아니다. 그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행동 기초 자아를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가족이라든가 부모,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간다. 그렇지만 그 에릭슨의 이론 중에 하나가 특이한 거는, 어떤 그 자아가 주동적으로 막 주관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수동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그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학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쭉 따져보면
영아기 때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에 의해서 나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발전해 간다는 그런 의미고, 또 유아기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그냥 부모에 의해서, 또 학령기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 이런 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간다, 수동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항 대립이라 해갖고 긍정 대 부정, 뭐뭐 대 뭐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항 대립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총량의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 사실 그 영아기 때 불신과 믿음과 불신이 딱 100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볼 때 믿음이 51, 불신이 49, 이런 식으로 총량의 법칙을 적용했다, 여기도. 그냥 단계별로 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단계별로 다 긍정만 100, 부정이 0,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총량의 법칙이 적용한다. 그래서 저는 그 총량의 법칙은 인생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청소년기에 그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우리가 막 그 질풍노도기에 막 승질내고 화내고 침 나가고, 이게 어떤 지랄하는 거 아닌가? 좀 저속한 표현 같은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일찍이 온 그런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안 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청소년 시기에 아주 유순하게 말썽도 안 피우고 진짜 공부만 하고 이렇게 컸던 사람이 결혼하고 만약에 어떤 중년기 이후에 그 지랄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막 이혼하게 되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총량의 법칙은 다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우리 그 교수님이나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에 대한 총량의 법칙도 있는 거죠. 젊을 때 술 많이 마신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안 먹고, 또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얘기지만 부부관계 총량의 법칙도 있어. 젊을 때 막 부부관계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안 하는, 멍뚱한 얘기지만 여기에 총량의 법칙이 등장이 됐다. 그래서 자학 정책, 청소년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이 에릭슨 같은 경우 어떤 자기가 이렇게 생활해 왔던 거를 나름대로 이론으로 정립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과학적인 면에서는 프로이드보다도 떨어져, 사실은. 프로이드. 나름대로 뜬구름잡기식으로 풀었는데, 이 이론이 나중에 후세에 와서 보니까 다 맞네? 이러다 보니까 이 이론을 좋아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망을 쳐줘라는 거죠. 시간을 충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개념을 접근할 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부모의 기준에 맞는 고속도로를 깔지 마라. 너무 이제 사랑한 나머지 저런 거 있죠. 왜? 차라리 결핍이 과잉보다 낫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고속도로 깔아주면 나중에 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겪었다면 나중에 켜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요새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군대 가도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본인 스스로 어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가 하나도 안 준 거예요. 너무 과잉보호한 거죠. 그죠?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젊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자기 뺏기 몰라. 조금도 손해를 안 볼락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너무 과잉보호 차원에서 풀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우리 그 에릭슨의 발달 이론 중에 점성 원리 같은 경우는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어떤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완벽하게 다 이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청년기나 청소년기에서 못 이루었던 부분이 중년기에 가서 통찰을 통해서 발견됐을 때 그거를 고쳐나가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보다는 조금 늦겠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쳐질 수 있다. 근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어? 전혀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데 단지 통찰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안 바뀐다는 그런 논리가 갈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위기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최적의 좌절감도 필요하다. 왜? 너무 막 그 주도성을 가지고 또 근면성을 가지고 나는 진짜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그냥 학교에서 수제 톱을 달리고 이렇게 하고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나를 더 견고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단계별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줬고 여기 청소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래서 이제 심리사 유예 기간을 돌아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우리 성인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성인기에서 우리가 이 생산이라는 거를 우리 두 번째 설명하신 그 오유준 선생님께서 잘 설명했는데 뭐냐면 생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고 뭐 취업을 하고 막 어떤 생산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리더 역할을 하고 또 배려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생산이라는 그 용어로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녀 돌봄이라든지 능력 형성이라든지 배려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곧 생산이다. 그래서 생산은 배려하는 삶에서 더 힘을 얻는다. 이 얘기가 어떤 뭐 물질을 생산하고 아이를 생산하고 어떤 취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배려하는 힘 이렇게 한 번쯤 더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노년기에는 이제 자아통합이죠. 우리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줌으로 수업하니까 표정을 잘못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 60대가 좀 지나면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교수님처럼 포근하고 평안한 그런 표정이잖아요. 어떤 자아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자아통합인데 실제적으로 이때는 또 절망감이 같이 공존한다. 근데 이 지금 노인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노인 범죄가 왜 많이 발생하냐면 이 자아통합을 이뤘을 때는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어떤 배려하고 이런 지혜롭고 이런 게 등장이 되는데 이 절망감 내가 젊을 때 저 친구 때문에 나는 저 친구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 바람에 나는 망했어. 저 친구가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면 자아통합을 못 이루고 절망감에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삶을 얼마 살겠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노인 범죄가 그래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현장에서 그 중년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는 그렇게 접근이 돼요. 이게 이런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를 8단계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면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현장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문 고객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중년기 아니면 청년기 청소년기 또 아동기다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한 번쯤 그 사정도 하고 어떤 피로도라든가 문제의식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 이론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처럼 중년기라든가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적용할지 그렇지만 완전히 100% 획득이라는 건 없다. 어떤 상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사실은 어떤 불신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 관가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우리 그 아이 큰애 같은 경우는 딸애를 키울 때 이제 제 아내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애 양육을 맡겼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지나고 보니까 그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딸애를 보면은 뭐냐면 만족감을 못 느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대변을 똥을 쌌다 그러면 응애하고 울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반응을 안 해준 거야. 또 배가 고파서 울었는데 우유를 그때 안 준 거야. 그러면 뭐야? 우리 아이는 불신감이 믿음보다는 더 컸던 거죠. 그래갖고 이게 공부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도 그 불신감이 큰 상태로 성격이 고착된 건 아닌가? 성격이 결정된 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고 저기 우리 에릭슨 같은 경우는 고착된 건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보지 말고 변화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불신이 팽배했어. 근데 그 다음 단계 유학이라든가 청소년기라든가 청년기에 가서 통찰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 전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마음을 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상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이 이 실제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뭐뭐대 뭐뭐에서 긍정과 부정해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많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에릭슨의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